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5급공 제1반행정직에 합격한 권준열입니다. 먼저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앞에서 20분 정도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발표할 내용은 종합반 수험생활이랑 또 기타 생활관리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고자 합니다. 신변잡기적인 내용보다는 5급 공채 시험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일반 행정직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과목별로 선행학습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택 과목은 보시다시피 지방행정론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수험 방법이랑 수험 기간은 베리타스 합격 책임반 작년 3월에 2019년 3월에 이제 입원을 해서 2020년 8월까지 한 1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종합반 수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크게 중점은 3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수험 개요이고, 하나는 종합반 활용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마음가짐입니다. 수험 개요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이제 5등분을 하였는데요. 3에서 8월은 2차 시험에 기반을 형성하였고 9에서 12월은 이제 앞서서 5개월 동안 공부한 거에 대한 2차 시험의 약점을 보완하고 곧 있을 1차 시험의 기본기를 좀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월에는 피셋에 집중을 했고 3, 4월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험이 연기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없을 거라고 제가 믿고 본 설명회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에서 8월은 이제 2차에 100% 전념을 해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각 기간별로 주로 활용한 종합반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관련한 저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에서 8월에는 2차 시험에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초시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초시생들은 재시생이랑 다회차 준비하신 학생분들이랑 결국에는 같은 문제와 같은 시간으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랑 행정법 두 가지의 과목을 극도로 끌어올려야 되고 1차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2차 시험 5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활용한 제도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무제한 인강 수강이고 하나는 스터디 운영입니다. 무제한 인강 수강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저는 학습 효과를 보았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예습과 체계적인 복습, 그 다음에 시간 활용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예습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시간 투입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과목 분량이 워낙에 방대하고 과목별로 방대한 분량의 난이도 편차를 학생 개인의 자력으로 분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습을 할 때 각 과목의 전문가인 강사님들의 수업을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를 최대한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복습은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단시간 내에 이제 복습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예습을 하고 실강을 통해서 2회독을 하고 또 스터디를 통해서도 3회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회독을 해도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복습 동영상도 계속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4회독, 5회독 정도 돌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간 활용이고요.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등원을 했습니다. 총 집에서 왔다 갔다 왕복 한 80분 정도, 1시간 20분 정도 걸렸는데요. 그때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1.8에서 2배속으로 설정해두고 그냥 청취했습니다. 책을 보면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서 그냥 학원에서 어차피 강의 무제한 제공되니까 그렇게 시간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좀 현저히 떨어져서 제 스스로 책을 탐독하기에 무리가 있는 상황에는 인터넷 강의를 무작정 틀어놓고 그냥 좀 이상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영화 청취하듯이 그냥 편하게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게 당시에는 한 1분 1초 아껴서 하나라도 더 보면 더 배우겠지라는 좀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학습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터디 제도입니다. 다양한 그 장점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경험했을 때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모의고사 직접 채점이랑 피드백이었습니다.
5급 공채는 10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을 2시간 동안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쓴 답안지에서 어떤 부분이 논리가 부실하고 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충해야 되는지 그 대안 창출이 스스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경험자가 제3자의 시각으로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피드백이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 리더랑 1대1로 상담 기회를 좀 자주 가지면서 모의고사의 부족한 부분, 또 제가 잘한 부분, 또 다음 모의고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최대한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스터디 리더님께서는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험 생활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확보해 주시고요. 수험 생활 적응은 스터디 리더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스터디원들이랑도 경쟁하고 또 협력하면서 빠르게 고시 생활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앞선 시기에 공부를 충실히 하셨다면 본인의 약점이 드러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약점을 좀 보완하고 다가오는 1차의 기본기를 형성하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활용한 제도는 모의고사 제도랑 상담 제도인데요. 모의고사는 반드시 전 회차에 실강으로 응시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시 과목에 대한 학습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응시하면 베리타스에서는 실강 채점이 진행된 직후에 실명으로 성적을 공개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계속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제학은 상위 30% 밖으로 많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었고 행정법은 30% 안에서 계속 머물렀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목별 균형이라고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과목에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좀 저만의 전략을 세우는데 이 모의고사 자료가 좀 중요한 데이터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장학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공부 잘하고 돈도 벌면 좋으니까 네, 이런 동기부여 장려책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담제도인데요. 자기객관화라는 용어를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객관화라는 게 본인이 속한 상황이랑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는 본인의 모습을 또 제3자의 시각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획득하는 건데요. 고시 공부를 하게 되면 본인만의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장기간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시간이랑 노력을 계속해서 투입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매너리즘이 형성돼 버리면 실전적인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그냥 공부를 했다라는 만족감에 취해서 자기만족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초시생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 낭비, 또 약간의 오류, 또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담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지금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행정학은 송윤현 선생님, 또 정치학은 강재명 선생님, 언어논리는 김지민 선생님, 또 자료해석은 윤진호 선생님 등등 상담기회가 밑에 게시판에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또 가서 그냥 1대1로 상담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월은 핏셋 집중식입니다. 이때는 핏셋 캠프에 바로 입소를 했고요. 생각보다 생각보다가 아니고 그냥 빡빡합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도 많습니다. 굉장히 빡빡하게 매일 일과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입소하기 전에 뭘 우려했냐면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공부가 끌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치면 거기와 관련된 모의고사 일지를 A4 용지나 또 B4 용지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실히 하면 시험 직전 1, 2주가 되면 한 40장에서 50장 분량의 본인만의 일지가 쌓입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 시험 문제를 통해서 풀어서 유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본인이 작성한 일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훑어보면서 그거를 통시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면 본인이 어떤 지점에서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지가 잘 드러나고 동시에 언어, 자료, 상황 세 가지를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하니까 그 세 가지 과목에 대한 감도 동시에 좀 공시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합격 수기에 어떻게 적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집중식인데요. 신뢰가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은 제가 따로 수기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사실 학원 시스템이랑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 학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왜 중요하다 생각을 했냐면, 애초에 저는 고시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이 시험에 진입했기 때문에 좀 여러 차례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특히 초시생은 2차 시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려오는 정보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초시생은 또 시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정보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초과하게 된 정보를 스스로 계속해서 수집하다 보면 그게 불안감으로 변질되고, 불안감이 심해지면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 초시생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슬럼프는 최대한 지양을 해야 하므로 저는 그냥 학원에서 제공하는 자료, 또 수업, 실강, 모의고사 이것만 제대로 보고 8월 24일이었죠. 그때 이제 시험을 그냥 치러 간다 라고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 최소화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4가지를 제가 꼽았습니다. 수면 시간, 수면 패턴, 학습 진도, 학습 교재입니다. 공부 시간 본인의 체력에 따라 안배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체력이 그렇게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아서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4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적게 할 때는 한 8시간 정도는 했고요. 그래도 남들이 매일 10시간 해라 그런 데는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면 패턴은 최대한 1시 반쯤 자서, 새벽 1시 반쯤 자서 6시에 일어나는 거. 그래서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수면 시간 유지했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독서실에서 엎드려서 한 30분씩 자고, 그런 식으로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학습 진도랑 교재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초시생들은 어차피 2권을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권을 2번 보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3순환에서 진행되는 수업 자료랑 교재만 봐도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불필요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의 공부 범위를 능력 밖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과오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본인의 역량이 특출나서 학원 시스템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신 분들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저처럼 고시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고 그냥 종합반에 딱 떨어져서 그때부터 출발선에 서 계신 분들은 그냥 마음을 좀 비우고 편하게 종합반 시스템을 몸에 체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학습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기타 생활 관리입니다. 체력 관리는 매일 했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 진입하기 전에도 크로스핏이나 테니스 같은 걸 좋아해서 매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가 끝나면 코로나 이전 시기였기 때문에 11시 반쯤에 헬스장에 가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주말에는 서울대 운동장 가서 8바퀴 정도 돈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영양제는 매일 챙겨 먹었고요. 그리고 멘탈 관리는 별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냥 공부를 계속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본인의 멘탈 관리 방법이 특별하게 없으신 분들은 굳이 고시 생활에서 그걸 찾으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의 강도를 그냥 낮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가는 서울대 입구역의 카페에 가서 이제 공부 장소를 좀 바꾼다든지, 또 가서는 행정학이랑 정치학 최고 답안을 뺏겨 썼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행정법도 교재를 그냥 뺏겨 썼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제한 인강수강을 통해서 그냥 틀어놓고 밑줄도 안 긋고 그냥 2손 주머니에 찔러놓고 강의를 그냥 계속해서 봤습니다. 당시 생각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수동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라도 집중력이 떨어진 시점이라도 하나라도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다시 회복되고, 또 힘든 상황에서 본인이 공부를 성취해냈다는 그 성취감에 다시 한번 추진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는 실전처럼 항상 했는데요. 교재를 볼 때에도 왼손에 스탑워치를 항상 들고 한 15분 정도 시간을 설정해두고
교재를 집중해서 내가 정해준 분량을 최대한 외우고 써내려 갈 수 있을 정도로 암기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전투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집중을 잘하는 시기 한 10분, 15분 정도를 설정해서 그걸 한 사이클로 잡아서 시간 스탑워치를 활용해서 계속 공부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제가 이번에 작성한 합격 수기의 제목으로 마지막을 가름하고자 하는데요. 초시합격 콜론 종합반의 녹아들기입니다. 녹아든다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좀 신뢰를 염두에 두고 가져온 문구입니다.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본인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학원에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등원하셔서 공부를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학원에 오면 뭐 하나라도 더 배우겠지, 또 피셋 강의도 4시간 동안 들으면 한 문제라도 맞추겠지, 그러면 12회차가 진행되니까 12문제 맞추겠네 라고 단순하면서도 계량적인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지속하시면 좀 효과적인 수험 생활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부족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